사천시가 비토섬 인근 진도를 관광섬으로 개발합니다. 대형 리조트와 해수 스파, 온실 카페 등을 구상 중인데 이를 추진할 민간 개발사를 찾고 있습니다. 광해군 시절 허준이 쓴 신찬 벽온방 초판본과 세종 때 쓰여진 향약 지선방 일부를 국가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두 의료 지침서는 산청군이 소장 중인데 등재 추진에 앞서 책의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회가 열렸습니다. 남해 독일마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남해에서 만나는 이국적인 풍경을 보기 위해 축제 첫날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함양 지역 대표 축제 함양 산삼축제가 3일부터 9일까지 개최됩니다. 함양군은 산삼 캐기를 비롯한 주요 콘텐츠와 함께 맛과 즐거움, 편의성을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학교 폭력은 크게 늘었지만 전담 경찰관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황과 실태를 개곤 기자와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 서포면 비토섬은 많은 캠핑장이 들어서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비토섬 앞에 진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인데요. 사천시가 해양 레저와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멸주부전의 고향인 사천시 서포면 비토섬. 끝자락에 있는 낙지포항 바로 앞으로 부메랑 모양의 작은 섬이 보입니다. 이곳은 축구장 20개 정도 크기의 진도섬입니다. 섬이 워낙 아름다워 주민들은 미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천시는 이곳을 해양레저 단지로 만들기 위해 투자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진도섬은 사천 시민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없다 보니 비토 주민이 아니면 존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예전엔 5가구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가구, 주민 1명만 살고 있습니다. 동쪽 같은 경우에는 삼천포가 있으니까 참수포 창선대교가 있고, 저쪽에 이제 서쪽 같은 경우에는 남해대교가 바로 보이고, 그다음에 좀 북쪽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모두 한 번씩 왔다 가시는 분들은 뭐 다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섬이지만 주변 경치는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또 다른 섬 소진도와는 하루 2번 물대에 맞춰 연결돼 또 다른 볼거리를 줍니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해양 레저 활동에도 유리한 환경입니다. 사천시는 관광지로 개발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도섬은 저희 서포면 비토리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 현재 비토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캠핑장과 글램핑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지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시는 오랜 기간 섬 개발을 준비했습니다. 섬 면적 15만 제곱미터 가운데 83%는 시가 이미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국유지를 제외하면 사유지는 14%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말 토지 용도는 유원지로 지정됐습니다. 사천시는 대형 리조트와 해수 스파, 온실 카페 등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추진할 민간 개발사를 찾고 있습니다. 시는 투자 촉진을 위해 비토와 진도를 연결하는 300m 길이의 해상 보도교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 확보와 하수 처리 시설 조성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사천시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 지원과 그리고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서 경상남도 역시 최대 2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보조금과 고용 보조금을 통해 투자 유치를 지원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넓혀 투자 기업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도섬에 대형 리조트 건설이 성사된다면 사천은 남해안 주요 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조선시대에도 잦았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광해군 시절 허준이 쓴 책이 신찬 벽온방입니다. 앞서 세종 때는 국내 약재 활용 방안을 탐구한 향약 집성방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두 의서 모두 각각 초판본과 일부를 산청 한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이일 그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610년대 함경도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 온역. 이로 인해 국경선을 지키던 병사들이 죽고 그 범위도 차츰 넓어지자 조정에서는 의서인 간이 벽온방을 편찬해 반포합니다. 하지만 내용의 깊이가 부족해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웠고 광해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허준을 찾습니다.
2일 열린 향약 집성방 및 신찬 벽온방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과정에서 탄생한 신찬 벽온방 내용의 구체성에 주목했습니다. 신찬 벽온방에는 온역의 예방법을 상세히 기술하는 등 현재의 방역과 비슷한 개념까지 담겨 있습니다. 온역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여기에 나온 온역의 원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으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적 성격을 가진 의서가 됐다는 겁니다. 앞서 신설되었다고 말씀드린 통치방이라던가 금기라던가 이러한 좀 쉽게 일반 사람들도 이제 적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공공의료의 목적을 띈 의서가 아니었나. 향약 집성방에 대해서는 국가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약 집성방은 세종식이 만들어진 조선의 대표 의학서 중 하나이자 동의보감 편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의서입니다. 특히 국내 생산 약재만으로 모든 치료가 가능하게 만들며 해외 약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킨 점을 조명했습니다. 쉽게 빨리 싸게 구하는 약재를 많이 활용한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소외 지역에서의 활용이었다. 산청구는 학술대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해 산청 한의학박물관이 소장 중인 두 의서의 국가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계획. 한방 약초의 고장 산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남해군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죠.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올해로 12번째를 맞았습니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방문객들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준비됐다는데요. 나흘 동안 이어질 축제 현장에 김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맥주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외칩니다. 시원한 맥주에 곁들여질 소시지도 그릴 위에서 맛있게 익어갑니다. 한쪽에 마련된 포토존에선 방문객들이 오크잔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2일 시작된 남해군 독일마을 맥주축제 현장입니다. 올해는 남해군이 벤치마킹한 미넨 옥토버페스트의 상징색인 하늘색과 흰색을 활용해 축제장을 꾸몄습니다. 무르익은 축제 분위기에 한껏 고무된 방문객은 여러 행사가 펼쳐지는 풍경이 즐겁습니다. I think it makes me kind of really happy to see some German culture in a very far away country from Europe, and yeah, I expect to have some beer, of course, and some delicious food, some traditional German foods, of course. 올해는 전 연령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돼 방문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와 체험 활동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독일 마을 곳곳에 꽃으로 장식된 포토존을 만들었고, 판매 부스에서는 보리 색삭 심기, 소믈리에 체험을 할 수 있고, 광장 내 팝업 스토어에서는 독일 마을 호텔 모형 만들기 체험도. 가족들과 나들이에 나선 아빠는 아이들과 근사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이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제가 독일 출장을 갔을 때 독일에서 맥주를 너무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남해에서 축제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하고 한번 아빠가 출장 가서 어떤 거 먹었고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같이 체험하고자 방문하게 됐습니다. 특히 얼마 전 리뉴얼 공사를 통해 설치된 전망대는 아름다운 남해 바다와 마을 전경을 모두 조망할 수 있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처음 방문해 봤는데 마을 축제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마을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 연인과 좋은 시간 보내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좀 지쳐 있었는데 많이 충전하고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군은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며 발생할 교통 혼잡에 대비해 우회도로 이용을 유도할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해당 구간에 위치한 남해각과 유배문학관, 축제 현장 사진을 찍은 방문객들을 위해 선물을 지급하기로 한 것. 남해군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노량 지역 우회 관광객들에 한해 남해의 마스코트 해랑이 인형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 판매 부스와 방문객이 직접 여러 기념품을 만드는 체험 코너도 운영돼 구성에 다양함을 더했습니다. 한편 남해소방서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각 부스에 설치된 조리시설 현장 점검을 축제 기간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과 여행객이 한데 어우러져 해마다 가을의 낭만을 가져다준 독일마을 맥주축제. 이국적인 풍경 속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올해는 또 어떤 추억들을 저마다에게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 독일마을 일원에서 플라워 카페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플라워 카페트 이벤트는 공간 조성과 체험 프로그램 등 두 가지 부문으로 운영됩니다. 화암 주차장에서 독일마을 광장까지는 화분과 조명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재단은 꽃이라는 키워드를 접목해 새로운 독일마을 이미지 구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양 지역 대표 축제죠. 함양 산삼축제가 3일부터 9일까지 개최됩니다. 산삼 캐기를 비롯한 주요 콘텐츠는 물론이고 각종 편의시설과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해 방문객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준 기자가 축제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함양 상림공원이 대형 무대와 각종 부스들이 갖춰진 축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함양 산삼축제. 함양에 반하고 산삼에 빠지다를 주제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됩니다. 행사장과 일대의 꽃단지엔 축제 소식을 접한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라서 가족들끼리 안 그러면 뭐 친구들끼리라 뭐 이렇게 해서 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체험 장소 부스도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뭐 어르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애들이나 뭐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부스가요.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핵심 콘텐츠로는 산삼 캐기와 순금 한 돈이 주어지는 황금 산삼을 찾아라, 산양삼 무료 증정 이벤트 등이 진행되고 주 무대에선 함양 흑돼지와 산삼 막걸리를 함께 즐기는 산막 페스티벌과 각종 축하 공연 등이 펼쳐져 방문객들을 사로잡을 예정. 또 먹거리 존에서는 산삼 한방백숙을 비롯한 다양한 향토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10만이가 되어 직접 산삼도 캐보시고 황금 산삼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삼 백숙을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와 산삼 가공품, 우수한 지역의 농특산물까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산삼축제는 방문객 편의성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먼저 축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안내 앱과 미디어월을 도입해 동선을 다듬었고 주차 공간도 인근 백연 유원지까지 확장돼 총 1,300면이 확보됐습니다. 주 행사장 건너편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는 패밀리존을 각종 체험 부스와 함께 배치했고 반려인들을 위한 펫존도 별도로 설치됐습니다. 태풍 등 혹시 모를 우천 대비책 마련에도 신경 쓴 모습. 대공연장을 대관을 또 해놨고 또 비옷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또 편안하게 또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됐고 그다음에 또 펫존이 또 준비가 돼서 또 애완견과 같이 또 즐길 수 있는 맛과 즐거움, 편의성을 대폭 확충해 돌아온 함양 산삼축제. 징검다리 연휴 특수를 누리고 농가와 소비자 간 연결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낼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제18회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에 6만 7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동구는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간 진행된 이번 축제에 6만 7,861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 북천역과 양보역을 잇는 레일바이크도 약 7,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축제장은 10월 6일까지 연장 개방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월 축제를 앞두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축제장에 대한 최종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2일 축제 주관단체와 국소장 등 20여 명과 함께 진주성과 남강변 일원 축제장을 점검하며 임시 주차장과 셔틀버스, 유동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추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또 드론쇼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5일에 대비해 초원 점등식인 만경동 수상특설 무대와 부교, 소망등 터널 등에 대한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축제 현장을 찾은 진주시회 기획문화위원회도 진주성 안팎의 조형물과 유등을 살피는 한편 올해 축제 행사에 첫 활용될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시설물의 이용 편의와 안전 관련 취약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크고 작은 폭력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을 관리해야 할 학교 전담 경찰관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서경 김승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김승종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학교 폭력이 발생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그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회 박정현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2,572건이었던 경남 지역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4,357건으로 1.69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올해 7월까지 3,214건의 신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 100명 중 2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초등학생 100명 중 4명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해 경험자는 10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폭력을 관리하는 전담 경찰관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196건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 5년간 전담 경찰관 수는 줄고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 전담 경찰관 수는 2020년 88명에서 2022년 75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소폭 늘어 83명이 된 상황입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도 2020년 11곳에서 2022년 13곳으로 늘었다가 올해 12곳으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네, 김승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간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왔지만 정작 학교 전담 경찰관 수는 줄어든 셈이라 학교 전담 경찰관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담 경찰관 규모 확대를 비롯해서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부 경남 GPG기였습니다. 사천시가 장기 체류 여행 지원 사업인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세 번째 참가자를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 대상은 19세 이상 경남 이외 거주자이며 SNS를 통해 홍보가 가능해야 합니다. 선정된 참가자는 11월 한 달간 여행할 수 있으며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경남교육청이 문화예술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해 스페인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박종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국외 연수단은 스페인 돌봄교육 비영리 기관과 그라나다주 교육개발부, 바르셀로나 공립초등학교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방향과 통합적 돌봄 모델 발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도내 유일 문화예술교육 공간인 해봄을 운영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술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진주시 복지재단 제4대 이성갑 이사장이 제5대 이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재단은 2일 열린 제43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들의 호선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갑 이사장은 지난 재임 기간 동안 총 83억 원의 성금과 성품을 기탁받아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을 확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5대 이사장으로서 임기는 3년입니다. 진주시가 2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4년 3분기 모범시민 표창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표창식에서는 길에 쓰러진 어르신을 구조한 박재현 씨와 폭염 중 고물 수집 어르신을 도운 정혁진 군, 그리고 폭염과 재난 예방에 힘쓴 자율방재단원 등 시민 79명이 수상했습니다. 진주시는 매 분기 시정 시책에 적극 동참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표창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성범 국회의원의 지역 선거 연락소장이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최근 신성범 의원의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역 건설업자 B씨도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후원회 회계 책임자 C씨 등 2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총 99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유류비 명목으로 200여만 원을 더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었던 지난 1일 오전 8시 50분쯤 진주의 한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층 건물 일부를 태우고 약 50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불로 인근에 머물던 시민 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15분쯤 사천에서는 한 고물상의 집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완진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2건의 화재 모두 부주의를 원인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수면 시간대에도 공기가 한결 쾌적해졌는데요. 그만큼 감기 걸리기에도 쉬운 날씨니까요. 수시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비 소식도 들어있는 만큼 세탁은 잠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개천절인 목요일,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에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13도, 함양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9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세종은 오후에 가끔씩, 광주와 부산, 제주는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1도, 광주 1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에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21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1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부터 그치겠는데요. 이후에도 흐린 하늘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이 많이 떨어진 데다 비 소식이 잦은 만큼 계속해서 보온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